네, 화제 이슈 콕 집어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억 1,2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나요? 비트코인 10개만 있으면 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 기준 8만 달러입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연내 8만 달러 갈까라고 의심했는데 이걸 단숨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2등 이 가상화폐는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도 지금 3,2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건 이른바 일론 머스크의 도치코인입니다. 네. 도치코인은 트럼프 당선 당일 첫날 30% 올랐고요. 예. 불과 일주일 새에 50%가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가상자산이 오르고 있느냐? 이 가상자산, 트럼프는 자신을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또한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해온 이 게리 갠슬러, 이 증권거래위원장을 해고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급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효과가 계속됐죠.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10만 달러 돌파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강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특히 비트코인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서 리포트에 확인하셨습니다만 연내 10만 달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내년 1월입니다. 한 12만 달러 돌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2라운드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 그동안은 비트코인 나홀로 전고점을 돌파한 겁니다. 사실 이더리움도 고점 대비 지금 30~40%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으로 이런 상승세가 확산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 사실은 그동안 이제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다 보니 계속해서 대장주만 갈 것인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이 불장으로 갈 것인가의 기로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급상승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되는 점은 없지 않을까라는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1억 원 되는데 비트코인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유 저는 새가슴이어서 못 사겠습니다 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 근접한 만큼 투자 위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역으로 보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고래라는 표현을 써요. 1,000억 장자. 그렇죠. 1,000억 있는 이제 이 비트코인 부자가 67만여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2020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익을 받기 때문에 언제든 차익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특히 최근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시장 과열에 대한 거품 가능성도 고려하고요. 특히나 비트코인은 심리적 요인이에요. 나만 뒤떨어지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매수에 쉽고 조정 국면이 빠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산 가운데 빚내지 말고 정말 일부만 할당해서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큰 이제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냉정한 판단과 투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국내 물가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제 배추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거는 아직도 가격이 높다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지난해는 사과와 같은 과일값 걱정이었어요. 올해는 이제 배추와 같은 채소값 걱정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너무 험하게 써서 기상이변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배추 무소매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11월 8일 기준 배추 소매 가격은 포기당 3,900원대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21% 올랐고요. 무 가격이 더 많이 뛰었어요. 소매 가격이 무려 한 개당 2,500원을 넘어서 51%나 오른 상황입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중 이 도매 가격, 배추 도매 가격은 10kg당 약 8,000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24%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이제 지구를 너무 험하게 썼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상 고온과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배추 모종 심는 시기가 조금은 이 시기에 이제 적절한 성장 환경이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추, 가을 배추, 무 재배 면적이 줄었고 생산량도 배추의 경우는 5%,
무의 경우에는 15%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배추와 무 가격은 평년 대비 두 자릿수 한 12%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부가 계속 물량을 뭐 출하를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야 될까요? 일단 송미령 장관이 어제 예. 대형마트를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김장 주재료는 배추 가격, 양념 가격이 뚜렷하게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김장 시기를 일주일 정도만 늦추면 한 2, 3주 정도만 늦추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김장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김장 포기하는 김포조 늘어났다 이런 보도들이 참 많거든요. 실제로 늘어난 수치가 있나요? 특히 어떻게 젊은 늘었어요? 세대일수록 예. 젊은 세대일수록 김장을 직접 담그기보다는 오히려 포장김치로 수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형마트에서 지난달 포장김치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25% 이상 늘었는데요. 핵가족화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중량이 가장 큰 10kg 포장김치가 잘 팔리고 있어요. 지난해보다 18배나 더 팔리고 18 있다는 배요. 걸 보게 되면 네. 이 개인 이 평상시 10월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소포장, 네. 소포장이 주로 이제 상위권이었던 것과는 좀 달라진 양상인데 이러다 보니까 네. 김장하면 온 가족이 좀 모여서 김장하고 수육 삶아서 나눠 먹던 김장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곧 대형마트들이 2,000원 미만의 가을 배추를 뭐 대량으로 풀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김장 물가 그러면 좀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일주일 늦춰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대형마트들이 배추 가격, 도매 가격을 2,000원 미만으로 이제 주요 3사가 예.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정부와 유통업체가 각각 20%씩 할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이 배추를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졌는데요. 또 김장 부재료가 문제잖아요. 배추하고 무 가격이 조금 비싼 건 사실이지만 예. 고춧가루, 대파, 양파, 생강도 지난해에 비해서 가격이 소폭 내리거나 지금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물론 이제 현재 김장 물가가 지난해보다는 한 15% 평년에 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이달 중하순 1주 내지 2주 정도가 되면 정부는 가격이 좀 더 이제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주유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값 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주 전에는 사실 좀 기름값 내려가는 것 같은 체감을 했었는데 다시 또 막 오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맞습니다. 오르는 건가요? 기름값은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 가득 채워놓으시길 바라는데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4주 연속 한 달 가까이 올랐는데 11월 첫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단가가 일주일 전에 비해서 13원 이상 올랐는데요. 리터당 1,614원이고요.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은 1,688원으로 1,700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일단 국제유가는 오페크 플러스 석유 수출국 산유국 이 협의체가 하루에 한 220만 배를 감산하고 있는데 이 감산 조치를 12월까지 한 달 연장했고요. 또 지난달에 미국의 허리케인이 2개나 강탈하면서 미국의 석유 생산이 차질을 빚었고 여기에다 정부가 이달 들어서 유류세 인하폭을 좀 축소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 1,700원 넘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기름값 앞으로 1, 2주 정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게 중동산 두바이 현물입니다. 두바이 현물 가격이 지난주 올랐습니다. 배럴당 73달러까지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유가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네. 2, 3주 정도 후에 국내 기름값에 반영이 되는데 특히나 다음 주까지는 이 정부의 유류세 환원분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지금 42원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 절반만 반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 2주 정도 추가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채소가, 기름값 다 오른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